갑자기 환자가 변을 보다가 선홍색 피가 나왔다고 하며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응급실을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의료진은 머릿속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응달쌤입니다. 오늘은 고령화와 함께 응급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하부 위장관 출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부 위장관 출혈은 정확히 어디서 피가 나는 걸 말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12지장이 끝나는 트레이츠 인대 위쪽을 상부, 아래쪽을 하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신 소화기 내시강학 지침에서는 소장 출혈을 중부 위장관 출혈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질환군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임상 프로토콜에서 명시하는 하부 위장관 출혈이란 맹장부터 직장 그리고 항문에 이르는 대장 영역에서 기원하는 선홍색 혈변을 말합니다. 최근 8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에서 이 질환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인구 고령화도 원인이지만 심뇌혈관 예방을 위해 먹는 저용량 아스피린, 항혈소판제, DOAC 같은 항응고제와 소염진통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임상적으로 하부 위장관 출혈의 약 80에서 85%는 특별한 의학적 개입 없이도 스스로 피가 멈추는 자연지혈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출혈의 원인은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 개실 출혈입니다. 하부 출혈의 무려 25에서 6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이건 노후화된 타이어의 측면 펑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거나 만성 변비로 대장 내 압력이 높아지면 대장벽의 약한 틈새로 점막이 풍선처럼 부풀어 나가 개실이라는 작은 주머니를 만듭니다. 이 주머니 표면엔 동맥혈관이 보호막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대변에 쓸리거나 소염진통제 같은 약물 자극을 받으면 이 동맥이 견디지 못하고 펑 터지게 됩니다. 압력이 높은 동맥성 출혈이라 통증은 전혀 없는데 갑자기 다량의 혈변을 유발하고 순식간에 저혈압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서 치명적입니다. 서양인은 주로 좌측 대장에 흔하지만 아시아인은 우측 대장에서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두 번째는 허혈성 대장암입니다. 약 5에서 20%를 차지하는데요. 이건 가뭄이 든 농경지입니다. 혈관이 직접 막히기보다는 탈수나 심한 감염, 심장 기능 저하 등 전신적으로 피가 부족해질 때 주로 발생합니다. 댐의 수위가 낮아지면 물길의 맨 끝에 있는 농경지가 가장 먼저 마르는 것처럼 큰 혈관들이 만나는 경계 부위인 비만곡부나 직장 구불결장 이행부에 피가 돌지 않아 가뭄이 닥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장 점막이 괴사하고 벗겨지면서 환자는 갑자기 쥐어짜는 듯한 하복부 통증을 느낀 직후의 혈변을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행 및 항문 질환입니다. 50세 미만 젊은 층에서 흔하고 배변 시 선홍색 피가 뚝뚝 떨어지거나 휴지에 묻어납니다. 외치핵과 치열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지만 내치핵은 대개 통증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대장 직장 용종 및 악성 종양입니다. 고령층에서 호발하며 다량의 급성 출혈을 보다는 만성적이고 서서히 진행되는 잠혈과 빈혈, 그리고 체중 감소와 변이 가늘어지는 배변 습관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다섯 번째는 혈관 이형성입니다. 이건 피복이 벗겨진 오래된 건축물의 전선 합선입니다. 대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스트레스를 받아 점막 속 정맥과 모세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뒤엉키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구조적으로 직경이 가장 넓어 장력을 많이 받는 맹장 주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 혈관들은 지지해줄 근육층이 없어서 매우 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압력 변화나 항응고제 사용 같은 자극만 들어도 쉽게 터지게 됩니다. 대개는 눈에 잘 안 띄는 소량의 출혈이 지속되어 만성 빈혈을 유발하지만 고령 환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대량 출혈로 응급실을 찾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용접 절제술 후 출혈입니다. 대장 내시경 용접 절제 또는 생검 후 최대 30일 이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크론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의 염증성 장 질환입니다. 젊은 연령층에서 호발하며 잦은 점액성 혈변, 복통, 체중 감소, 관절통 등 장외 증상이 동반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감염성 및 방사선 대장염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음식 섭취 이력 및 발열이 동반되었을 때 혹은 전립선암, 부인과암 등
골반강 방사선 치료 병력이 있을 때 각각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부 위장관 출혈을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세 가지 핵심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령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장벽의 결합 조직이 약해지고 점막 혈관이 퇴행성 변화를 겪습니다. 여기에 장 운동 저하로 장내 압력까지 높아지면서 개실증과 혈관 이형성증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이나 간경변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는 지혈 기전 자체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출혈 발생 시 강도가 매우 극심하며 사망률과 입원 기간이 유의하게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항혈전제 및 엔세이드입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 응집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대장 점막에 직접 미란성 손상을 주어 개실이나 혈관 이형성증의 동맥 파열을 촉진합니다. 클로피도그렐 같은 비아스피린계 약물 역시 단독 복용 시에도 출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엔세이드는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차단해 위장관 점막의 방어벽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개실성 출혈의 강력한 원인이 되므로 출혈 환자가 입원하거나 퇴원할 때 반드시 중단시켜야 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세 번째는 항응고제입니다. 와파린은 출혈 위험을 3배 이상 올리며 DOAC 중 다비가트란과 리바록사반은 와파린보다 전체 위장관 출혈 위험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항응고제가 숨어있던 대장 폴립이나 대장암 같은 무증상 병변의 출혈을 유발하는 일종의 선별검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항응고제 복용 중 하부 위장관 출혈이 발생한 환자는 단순히 약물 부작용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악성 종양을 배제하기 위해 반드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붉은 혈변을 보는 환자분이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별하고 진단해야 할까요? 임상에서는 상부 출혈은 흑색변, 하부 출혈은 선홍색 혈변이라는 교과서적 공식을 말합니다. 상부에서 터진 피가 검게 변하려면 장관 내 체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위장에 소량의 혈액만 주입해도 흑색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액학적 불안정을 동반한 중증의 대량 상부 출혈 환자 중 약 15%는 장관 통과 시간이 극도로 짧아져서 혈액이 채 검게 변하기도 전에 항문으로 배출되므로 선홍색 혈변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측 대장에서 발생한 소량의 하부 출혈이라 하더라도 고령 환자의 심한 장운동 저하로 인해 대장 내에 오래 체류하게 되면 흑색변의 형태로 나타나서 상부 출혈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혈액 검사에서 BUN 크레아틴 비율이 30 이상이라면 상부 출혈을 시사하는 가장 강력한 실험실 지표 중 하나가 됩니다. 비위관 흡입은 민감도가 너무 낮아 상부 출혈을 배제하는 데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오면 직장 수지 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CBC, PT-APTT, 타입 N 스크린 검사를 처방함과 동시에 환자의 상태를 2가지 지표로 신속하게 분류해야 합니다. 첫째,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는 쇼크 지수를 몹니다. 심박수를 수축기 혈압으로 나눈 값으로 정상이 0.5에서 0.7입니다. 만약 하부 출혈 환자의 쇼크 지수가 1 이상이라면 심각한 혈액 소실을 의미하므로 즉각적인 수액 소생술과 대량 수혈 준비 및 응급 CTA 촬영으로 직행해야 합니다. 둘째, 활력 징후가 안정적인 환자는 오클랜드 점수를 활용합니다. 연령, 성별, 과거 입원력, 디아리 결과, 심박수, 혈압, 헤모글로빈 수치 등 7가지 변수를 점수화한 지표입니다. 오클랜드 점수 8점 이하는 병원 내 모니터링이나 중재 시술 없이 안전하게 퇴원할 확률이 95에서 98%로 예측되는 저위험군입니다. 출혈이 멈춘 상태라면 불필요한 금식이나 장시간 응급실 대기 없이 항혈전제 복용 이력 등을 점검한 뒤 안심시키고 조기 외래 추적 관찰을 계획하면 퇴원 조치할 수 있습니다.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환자라면 1차 선택 검사는 대장 내시경이 아니라 CT 혈관 조영술, 즉 CT 앵지오입니다. 장 정결을 견딜 수 없는 환자에게 비침습적이며 활동성 출혈 부위를 확인해 색전제 가이드 목적 역할을 합니다. CT 앵지오에서 조영제 누출이 보이면 대장 내시경보다 먼저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하는데 CT 앵지오 양성 후 90분 이내에 시행하면 성공률이 무려 96에서 98%에 달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 파트입니다.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한 대량 출혈 환자는 즉각적으로 2개의 굵은 정맥관을 확보해 결정질액 수액 소생술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상부 출혈과 마찬가지로 제한적 수혈 전력이 권장됩니다.
헤모글로빈이 7 미만일 때 비로소 적혈구 수혈을 개시하는 것이죠. 무작정 수혈할 경우 물리적 압력으로 혈전을 날려버리거나 희석성 응고장애를 초래해 출혈 성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나 중증 만성 허혈성 심질환 환자는 산소 공급 임계점이 높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헤모글로빈 8에서 9 사이를 수혈 역치로 권장합니다. 트라넥삼산은 생존율을 높이지 못하고 부작용만 키우므로 위장관 출혈에서는 사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의 관리도 명확합니다. 심혈관 질환 병력이 없는 환자가 1차 예방 목적으로 복용 중인 아스피린은 입원 즉시 중단하고 퇴원 후에도 영구 중단을 권고합니다. 반면 심근경색이나 스텐트 병력이 있는 2차 해방 목적의 아스피린은 가능하면 중단하지 않으며 일시 중단했더라도 지혈 직후 재개해야 스텐트 혈전증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중 항혈소판 요법 중이라면 아스피린은 유지하고 클로피도그렐 같은 P2LY2 억제제만 일시 중단했다가 5일 이내에 재개합니다. 와파린 복용 환자가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 출혈을 보인다면 신선 동결혈장보다 4인자 프로트롬빈 복합체 농축액인 PCC 투여를 우선 권고합니다. DOAC 복용 환자는 경미한 출혈 시 약물 복용만 1회, 2회 건너뛰면 반감미 덕분에 자연 소실되지만 생명이 위턱한 치명적 출혈 환자에게는 다비가트란의 경우 이다루시주마블, 리바록사반과 아픽사반의 경우 안덱사넷 갈파 같은 표적 역전제 사용을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혈액학적으로 안정적인 대다수의 하부 출혈 환자는 언제 대장 내시경을 해야 할까요? 최신 지침에 따르면 24시간 이내에 조기 내시경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재출혈이나 재입원 위험을 줄이는 임상적 이득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활력징후 소생을 완료하고 최소 4리터의 장 정결액을 4시간에 걸쳐 적절하게 복용시킨 뒤 입원 후 24에서 96일 이내인 다음 가능한 비응급 시간대에 시행하는 것이 표준 원칙입니다. 정결 없는 대장 내시경은 원부위부 좌측 대장 출혈이 의심되는 선별된 경우에만 고려합니다. 만약 내시경이나 색전술에 모두 실패하고 24시간 내 6단위 이상 수혈이 필요한 지속적인 대량 출혈이 있다면 최종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PPI는 하부 출혈에서 일상적으로 권고되지 않지만 상부 출혈이 배제되기 전까지는 투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원 후 약물 관리입니다. 대장 괴실 출혈로 한 번이라도 입원했던 환자라면 이후 재출혈의 위험을 2배로 폭증시키는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는 퇴원 후 영구적으로 복용을 중단하고 다른 종류의 진통제로 대체하는 것이 강력 권고됩니다. DOAC 같은 항응고제는 지혈 확인 후 환자의 혈전 색전증 위험에 따라 1에서 7일 이내에 재개합니다.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부 위장관 출혈은 위산과 펩신이 분비되는 산성 환경의 영향으로 혈전 형성 및 유지가 방해받아 재출혈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응급 내시경 지혈술을 시행하는 것이 재출혈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됩니다. 반면 하부 위장관 출혈은 상대적으로 산성도가 낮은 환경 덕분에 혈전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대부분 자연 지혈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로 인해 하부 출혈은 이미 스스로 지혈된 경우가 많아 응급 내시경이 예후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상부 출혈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하부 출혈 환자를 마주했을 때는 먼저 쇼크 지수로 혈액학적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불안정한 환자는 즉시 CTA를 시행하고 색전술을 준비합니다. 안정적인 환자는 오클랜드 점수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점수 8 이하인 저위험군은 조기 퇴원 후 외래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점수 8 이상인 고위험군은 입원하여 장 준비 후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원칙입니다. 배관이 어떻게 손상되었나와 상류와 하류 중 어디서 터졌나를 기억하시며 오늘의 지식이 선생님들의 임상 환경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성장하는 응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